좋아요 꾹꾹.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이번 주 상장하는 두 종목 ITI즈 그리고 지오엘리먼트인데요. 청약을 참여했으니 이제 매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상장일 주가를 예상해 보고요. 매매 관련 정보도 조금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두 종목은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합니다. 11일이죠. 참고로 내일 디어유와 비트나인이 같이 상장하는데요. 다들 원하시는 가격으로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청약 결과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기관 청약 결과입니다. 두 종목은 기관 경쟁률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ITI즈는 1601대 1, 그리고 지오엘리먼트는 1614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 확약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ITI즈가 9.1%, 지오엘리먼트는 15.2%로 약 6% 정도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시 상장했던 종목들을 화면에 모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도 동시 상장이 있었죠. 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입니다. 기관 청약 결과는 카카오페이가 피코그램보다 월등히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장일 시초가와 종가 모두 카카오페이 쪽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피코그램이 나빴던 것은 아닌데요. 시초가가 200%로 시작해서 따상까지 갔다가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공모가 대비 약 50% 상승한 채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10월 7일에 상장했던 원준과 아스플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두 종목도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은 수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고 그런 종목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10월 29일에 상장했던 GMBS 엔지니어링과 리파인은 리파인 쪽이 기관 청약 결과가 워낙 좋지 않았죠. 그래서 확연하게 우열이 가려졌었는데요. 그러므로 두 종목이 동시 상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열은 가려지지만 그래도 결국은 각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상장일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독 상장하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4종목 일정이 중복되어 청약했었고 실권주까지 포함하면 5종목이 청약을 하다 보니 비례자금이 많이 분산되었는데요. ITI즈는 일반 경쟁률이 634대 1이 나왔었고 증거금은 2조 원 들어왔습니다. 지오엘리먼트는 일반 경쟁률은 1537대 1, 증거금으로 3조 원 들어왔는데요. 지오엘리먼트가 수요 예측 결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청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종목이 청약 중복된 것을 고려를 해보면 두 종목 모두 청약은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ITI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은 200억 원대로 모집하면서 최근에 청약했던 8종목인데요. 두 종목은 시초가가 200%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였던 두 종목의 평균 그리고 ITI즈를 비교를 해볼게요. 두 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997대 1이었는데요. 청약 증거금은 6.2조 원이었습니다. ITI즈는 이들 평균보다는 청약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므로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ITI즈는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 비율이 43.7% 나왔는데요. 수요 예측이 약 9%였으므로 5배 정도를 더 잡아주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3개월 확약이 약 29.4%로 가장 많았고요. 6개월 확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ITI즈는 원래도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의무 확약 때문에 더 좋아졌습니다. 상장일 유통되는 수량은 99만 주, 비중으로 17.2%인데요.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이 고작 142억 원입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 물량도 없는 종목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상장일에 초과될 수 있는 물량이 20만 주 있는데요. 전환상한 우선주입니다. 상장하기 전에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상장일에 전환하면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주식수의 3.5% 비중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물량은 약 20만 주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장일에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만 주가 추가되더라도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은 약 20% 정도이므로 굉장히 적은 수량만 유통되는 종목입니다.
그럼 ITIG의 상장일 주가를 예상해 볼게요. 유사 기업과 먼저 비교를 해볼 텐데요. 공모가 선정 시 3차로 선정했던 6개 기업입니다. 이 6개 기업의 올해 추정 PER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이었고요.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PER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6개 종목 중 3종목이 금년 상반기 실적이 적자였는데요. 그래서 적자 기업 3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회사로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남은 기업은 아톤, 웹캐시, 위세아이텍인데요. 3개 종목의 평균 PER은 28.2였네요. 그리고 ITI즈는 공모가 선정 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적용하였는데요. 47.4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게요. 금년 추정 순이익 47.4억 원에 유사기업 평균 PER 28.2를 곱해주면 시가총액으로는 1338억 원이 나옵니다. 주식수에 나누어주면 주가는 23,150원이 되는데요. 공모가 기준 62% 상승한 주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무환약으로 주가를 예상을 해볼 텐데요. ITI즈의 수요 예측 의무환약 비율인 9.1%와 비슷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7종목인데요. 역시나 7종목 중 손해를 준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한 종목은 2종목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수요 예측에서 의무환약이 적어도 2자릿수는 나와야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7종목의 평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56% 상승하여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ITI즈에 대입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22,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본 주가 23,150원, 그리고 의무합약에 비슷했던 종목과 비교를 해본 주가는 22,300원인데요. 저는 ITI즈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해서 공모가 대비 80% 상승한 주가를 목표 매도 금액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로는 25,700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시가총액은 약 2,090억 원이 되고 21년 추정 PER은 44.2가 됩니다. 물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순식간에 변동될 수 있죠. 그러므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지오 엘리먼트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로직으로 분석할 텐데요. 지오 엘리먼트는 100억 원대로 모집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100억 원대로 모집했던 최근 8종목 중 5종목이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였는데요. 모집 규모가 100억 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했던 5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2,471대 1이었고요. 청약 증거금으로는 5.2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지오 엘리먼트의 청약 결과가 평균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청약이 분산된 점을 고려해보면 더블이 힘들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최종 배정에서 의무 합격은 46.1%였는데요. 수요 예측 의무 합격이 15.2%였으므로 3배 정도를 늘려서 잡아주었습니다. ITI즈가 4배 늘려서 잡아준 것을 보면 3배가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의무 합격을 2배 정도 늘려서 잡아주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지오 엘리먼트도 꽤 많이 묶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 합격이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도 상장일 유통 물량은 적은데요. 의무 합격을 고려하면 102만 주 유통됩니다. 비중으로는 16.4%인데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102억 원이 됩니다. 정말 소량인데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도 고작 8만 주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오랜만에 또 대동단결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으로 추가되는 물량이 있습니다만 36,500주입니다. 0.6% 비중이거든요. 그러므로 추가되는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ITI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상장일을 맞이하는 종목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최상급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오 엘리먼트도 상장일 주가를 예상을 해볼 텐데요. 유사기업으로는 4차로 선정했던 9개 종목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9개 종목도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금년 추정 PER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단 한 종목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 PER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9개 종목의 평균 PER은 12.9였습니다.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도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62.1억 원을 적정 주가 산정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의 추정 순이익 62.1억 원에 유사기업 평균 PER인 12.9를 곱해주면 시가총액으로 803억 원이 나옵니다. 주가는 12,950원이 되는데요. 12,950원은 공모가 대비 약 30%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무합약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오 엘리먼트의 수요 예측 의무합약은 15%였는데요. 화면은 13%부터 17% 사이로 최근에 상장했던 7종목입니다. 확실히 두 자릿수 의무합약이다 보니 7종목 중 4종목은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롯데렌탈은 이런 의무합약으로도 손해를 준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롯데렌탈의 기관 경쟁률이 저조했고 공모가가 비싸다고 생각되어 청약을 참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손실을 준 종목이었죠. 그러므로 의무합약으로만 청약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여하튼 이 7종목의 평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65%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도 65% 상승한다면 주가는 16,500원이 되는데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본 주가는 12,950원, 의무합약이 비슷했던 종목과 비교를 해본 주가는 16,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 매도 금액을 많이 높였는데요. 공모가 대비 120% 상승한 22,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으로 매도를 하려면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해야 되는 수준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청약 받으신 분들은 다들 원하시는 가격으로 잘 매매하시고 목요일에 소소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약하는 두 종목 디어유와 비트나인도 좋은 가격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